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가히 역대급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부 들어 25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5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와 45페이지에 달하는 대책본문 해설 자료를 요약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5년 내에 83만호 주택부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이 주 타깃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주도 정책입니다. 개발 사업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결국 그동안 20여 차례 이상 이어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수요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에 집중하면서 이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나서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럼 위 4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61만 6천호, 지방에 22만 호 등 총 83만 6천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중 서울 물량 약 32만 호는 분당 신도시의 3배에 달하고 강남 3구 아파트 수 약 34만 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럼 이제 사업 유형별 공급 물량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서울 9만 3천호를 비롯해 총 13만 6천호가 공급됩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가반이 동의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내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 시행이 확정됩니다. 이런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 총회나 관리처분 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자가 돼 현물 선납과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원은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고 향후 부담할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제공하면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총회나 관리처분 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에서 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됩니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배제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으며 3종 주거지역 가운데 역세권 도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확대됩니다. 다음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9만 6천호를 공급합니다. 이 중 11만 7천호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대책을 위해 3년 한시로 새로 도입된 것으로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5,000제곱미터 이상 역세권은 최대 700%까지 용적률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를 통해 주거와 업무, 상업이 어우러진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개발됩니다. 제조, 유통 위주로 점일 개발돼 있는 5,000제곱미터 이상 중공업 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 센터, 청년 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탈바꿈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 환경, 육아 시설 등을 갖춘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조성됩니다.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중 노후 건물이 대부분인 5,000제곱미터 이하 구역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제도를 만들어 11만 호를 공급하고 도시 재생 사업 방식을 개선해 3만 호를 공급합니다.
또 전국 15에서 20곳에 약 25만 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 지역에 1만 3천 호를 추가해 총 26만 3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계획을 보면 서울은 없고 인천, 경기 18만 호, 5대 광역시 5만 6천 호, 지방 2만 7천 호 등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등 개발 여건을 고려해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지방 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두세 차례에 나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상가와 호텔 등을 사들여 1, 2인 가구용 아파트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4만 1천 가구, 빌라 등을 사들여 공급하는 신축 매입 6만 호도 공급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업 유형별 공급 물량과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정부는 총 물량 중 70에서 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분양 물량 중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집적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높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이 최대 85%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는 독신자나 무주택 고소득 중산층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또 전용 8호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 물량 중 30%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호 이하 일반 공급은 입주자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보면 전용 8호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물량 가운데 70%는 순차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50%는 특별 공급으로 35%는 일반 공급 순차제로 나머지 15%는 일반 공급 추첨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일반 공급 비중 증가와 함께 소득요건 배제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대책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공급권은 한 세대 1주택에만 공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우려될 때는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집권 초기 집값을 잡겠다던 호기는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를 고수해온 정책에서 이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깨야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여론은 여전히 양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이미 등을 돌린 여론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은 2025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지가 확보됐더라도 입주까지는 2, 3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은 기대가 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 초기면 몰라도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수권을 하든 정권 교체가 되든 정부 정책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이런 걱정을 위로해주는 것도 오롯이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이사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